여기 인도네시아의 작은 부족이 한글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한글을 배울 수 없게 되어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찌아찌아족의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인도네시아 부톤섬, 제 이름은 사리안또입니다. 소라올리 마을에 살고 있는 찌아찌아족 고등학생이죠. 우리 민족의 역사는 화려했습니다. 한때 향료 무역의 중심지로 번영을 누렸던 부톤 왕국의 후예들이니까요. 둘레가 3km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성곽이 당시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14세기경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침략을 막기 위해 이 성곽을 지었습니다만 결국 우리는 430년간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60년 부톤 왕국은 인도네시아에 합병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마을은 들썩입니다. 1년에 2번 열리는 전통 축제 때문인데 사람들이 커다란 바구니에 햇과일과 햇곡식으로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가득 담아 축제 장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찌아찌아족은 이런 축제를 400년 넘게 이어오고 있죠. 하지만 이런 풍습도 점점 사라져가는 현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언어입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언어 정책으로 인해 우리 민족어가 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인도네시아어만 가르치니 젊은이들은 점점 찌아찌아어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에게 문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할 수 없었던 저희 민족은 언어 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오늘 축제에서 만난 할아버지께서 과거를 회상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젊은 시절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찌아찌아어로 대화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세대는 인도네시아어를 잘 몰라 읽고 쓰기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 제 또래들은 인도네시아어는 잘하지만 찌아찌아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합니다. 이런 간극은 세대 간 소통 단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우리 언어가 사라지면 우리 정신과 문화도 함께 사라질 거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말씀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노래, 지혜를 기록할 방법이 없으니 세대를 거치며 점점 희미해져가는 것이 현실이었으니까요. 교육열이 높고 문화적 자존심이 강한 우리 찌아찌아족이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이 사라져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우리 민족의 목소리는 영원히 침묵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찌아찌아어에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특별한 발음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피읍에 가까운 소리인데 이를 로마자로 표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우바우라는 도시 이름을 예로 들자면 우리는 이를 특유의 발음으로 소리내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를 BAU로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바우가 인도네시아어로 나쁜 냄새라는 뜻이라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할 때 우리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바우바우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도시 이름이 냄새시라고 불리는 것 같아 불쾌했던 거죠. 그런 고민 속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한글이라는 문자를 우리 언어 표기에 도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문자 중에서 왜 하필 멀리 떨어진 한국의 한글일까요? 하지만 점차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다양해서 우리 언어의 특별한 발음들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경음과 마찰음이 많은 찌아찌아어의 특성을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는 문자였던 것입니다. 학교에서 한글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과 같은 자음과 아, 어, 오, 우와 같은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이 신기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다양한 경음과 우리가 지금 쓰지 않는 고어, 순경음, 비읍 등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로마자로는 표현할 수 없었던 우리말의 미묘한 발음 차이까지 한글로는 정확하게 적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글이 15세기 세종대왕이라는 임금님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훈민정음이라 불리는 이 문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한글 창제의 배경이 우리와 비슷했다고 생각하니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한글, 그리고 문자가 없어 고통받던 우리 찌아찌아족 6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한글은 우리에게 다가왔고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우리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는 희망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바오바오 고등학교에서 한글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가장 열심히 한글을 배우는 학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글자 모양의 어려움을 느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적 원리에 매료되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 달 정도 배우자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2달이 지나자 찌아찌아어 받아쓰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도 독학했습니다. 우리 집은 시내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는 산속에 위치한 전통 주택입니다. 방 한 칸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작은 공간이지만 그곳은 제 한글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장난 텔레비전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이 한국인을 만날 수 없는 제가 실력을 쌓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2년 동안 모은 DVD가 제법 됩니다. 야, 너 내 통장에 돈이 얼만 줄 알아? 나도 몰라. 같은 대사를 따라하며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부르시던 전통 민요를 듣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노래를 한글로 기록해보면 어떨까? 설레는 마음으로 종이와 펜을 가져와 할머니의 노래를 한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귀로만 듣던 노래 가사를 직접 기록하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백 년간 문자 없이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던 우리의 노래가 드디어 글자로 남겨진 것입니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불렀던 노래, 귀로만 듣던 노래의 가사를 직접 기록해 부르는 마음이 무척 뿌듯했습니다. 어머니도 가르쳐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인도네시아어 읽고 쓰기를 잘 못하셨습니다. 언제부턴가 할아버지의 찌아찌아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제 모습이 안타까웠고 평생 글을 모르고 살아오신 어머니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단순한 원리로 이루어져 어머니도 쉽게 배우실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민족어로 글을 쓰시던 날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자기 민족의 말로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문자로 써본 것은 어머니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평생 처음으로 글로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기억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한글 도입 이후 바오바오 시내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한글로 된 간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마후딘의 길이라는 표지판은 우리 민족 영웅의 이름을 한글로 새겨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안녕하세요라는 한국어 인사가 자연스럽게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이 늘어났고 이들은 한글로 찌아찌아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한국어 자체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함마디아 부톤 대학에는 올여름 처음으로 한국어 특강이 개설되었습니다. 전교생의 절반이 찌아찌아족 학생인 이 대학에서는 한국어 수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강의실 밖은 수강 신청을 하려는 학생들로 늘 붐볐습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곳에서 더 깊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민간기관에서 주관한 이 특강은 바오바오시의 한류 열풍과 맞물려 엄청난 관심을 모았습니다. 제 친구 띵띵도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띵띵은 열혈 한류 팬이면서도 깐깐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100세가 되신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점점 할아버지의 찌아찌아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글 공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띵띵은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몸의 오른쪽이 불편하지만 4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가장 역할을 하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장을 보고 식당에서 일하는 힘든 일과 속에서도 틈틈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띵띵이 첫 한글 수업에서 자신의 이름을 쓰던 날 그 기쁨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받침이 헷갈려 몇 번 실패했지만 결국 성공했을 때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띵띵은 한글이 신기하다며 계속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찌아찌아족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민족어를 한글로 배우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카페에서, 공원에서, 집에서 한글 공부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인구의 90%가 무슬림인 이곳에서 무슬림의 기도로 하루가 시작되듯 한글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언어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잊혀가던 우리 정체성을 되찾게 해준 소중한 도구였습니다. 한글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던 한글 수업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원어민 한글 교사였던 정덕영 선생님이 비자 발급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짐도 다 놔두고 돌아왔는데 다시 바오바오로 가려면 시의 교사 초청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학교에 찾아가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오바오시에서 교사 초청장 발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찌아찌아족 학교 중 처음으로 한글로 찌아찌아어 수업을 했던 이 초등학교는 이제 수업 시간표에서 한글 표기법 시간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시청을 방문했지만 담당자들은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훈민정음 학회 측에서는 초청장이 발급되지 않아 교사를 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오바오시와 서울시 사이에는 양도시 간의 문화예술 교류, 한글의 보급과 교육 및 행정 협력에 관한 양의 각서가 있었지만 그때부터 바오바오시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훈민정음 학회와 재단에서 교사를 보내려 해도 받아주지 않고 오직 서울시에서 보낸 사람만 받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문화충돌에 대한 우려와 기존 양해 각서에 의거해 재정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으나 바오바오시는 더 직접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서울시의 초청으로 바오바오시 교육 관계자와 교사들이 한국을 방문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우리 찌아찌아족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민족어를 배울 수 없게 된 아이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 마리아는 정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배울 수 없게 되어 매일 울었습니다. 한국어 동요를 부르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학교에서 사라졌습니다. 관계기관들이 우물쭈물하는 동안 피해를 보는 것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민족어를 배울 수 없게 된 찌아찌아족의 어린이들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부모님께서는 딸이 계속해서 한글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셨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와 문화적 갈등 사이에서 우리의 언어 학습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한글 교육이 중단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만난 초등학생들은 여전히 정 선생님을 그리워했습니다. 한 소녀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글을 계속 배우고 싶어요. 그 아이의 간절한 눈빛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 선생님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를 찍는 날 그 소녀는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정 선생님이 보고 싶다며 흐느끼는 모습에 함께 있던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희 고등학교에서도 한글 교육은 축소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하던 수업이 한 번으로 줄었고 그마저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민족 언어와 문화 보존에 대한 희망이 사그라지는 순간 무력감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찌아찌아어 문자화 프로젝트가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처음 한글을 배울 때의 설렘과 기대가 실망과 좌절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학교 뒤편 잔디밭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배운 한글로 적은 민요 가사들, 할머니의 이야기들, 우리 마을의 역사, 이 모든 것이 다시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는 불안정한 기억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역사, 문화의 체계적인 기록과 전승 가능성을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어린 세대들이 민족어를 배울 수 없게 된다면 우리 문화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친구 10명이 학교 도서관에 모였습니다. 각자 집에서 가져온 한글 교재와 노트를 펼쳐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끼리라도 계속 배우고 가르치자고요. 또 다른 친구는 우리가 배운 것을 동생들에게 가르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학생들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지,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리지는 않을지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논의를 거듭할수록 모두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비록 체계적인 교육은 중단되었지만 우리의 열정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스터디 그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방과 후에 모여 함께 공부하고 서로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지식을 정리해서 간단한 교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스스로 한글을 지키고 찌아찌아어를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손으로 지켜나갈 것입니다. 좌절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시작한 자발적인 한글 학습 모임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명이었던 모임이 한 달 만에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저희는 매주 토요일 학교 뒷마당에 모여 함께 공부했습니다. 정 선생님이 남겨주신 교재와 자료를 바탕으로 서로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고학년 학생들이 저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했고 한글 학습 게임을 만들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 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이었습니다. 12살 민드라는 한글을 배운 지 한 달 만에 간단한 일기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드라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또박또박 쓰던 날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선생님이 돌아오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 배울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요. 비록 공식적인 교육은 중단되었지만 한글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렸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소식을 들었는지 민간단체와 개인들의 관심과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한글 교재와 학용품이 담긴 상자가 도착했고 인터넷을 통한 화상 수업도 간헐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비록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지원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언어학자들과 봉사자들이 보내준 찌아찌아어 한글 대응표는 우리 자체 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어른들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마을 어른들이 점차 한글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찌아찌아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한글이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을 원로 중 한 분이 손주에게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여러 어르신들이 한글 학습에 동참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와 손자 세대가 한글을 매개로 소통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세대 간 단절되었던 대화가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한 노인은 평생 들려주던 민족 설화를 한글로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한글로 받아 적었습니다. 부톤 왕국의 역사, 민족 영웅들의 이야기, 오랜 풍습에 얽힌 전설들이 하나둘 글자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모인 이야기들은 우리 마을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남는다니 정말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노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한글은 여전히 우리 찌아찌아족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우리는 점차 자신감을 얻었고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찌아찌아어 한글 사전을 만들고 찌아찌아족의 역사와 문화를 한글로 기록한 책을 출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언어학적 지식이 필요했고 저는 대학에서 언어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씨앗이 되어 미래에는 더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바오바오시 곳곳에서는 여전히 한글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교육은 중단되었지만 우리 젊은이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한글은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무함마디아 부톤 대학에서 언어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언어학자가 되어 찌아찌아어와 한글의 관계를 학문적으로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열정을 넘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사명감이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글로 찌아찌아어를 기록하기 시작한 후 실제로 젊은 세대의 민족어 사용률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문자가 있으니 언어 학습이 더 쉬워진 것이죠. 또한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다른 소수민족들에게도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 다른 소수민족들이 한글 도입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바오바오시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문자가 없는 다른 민족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작은 학습 모임은 이제 한글로 보존하는 찌아찌아 문화센터라는 이름의 비공식 기관으로 발전했습니다. 학교 건물 한 켠을 빌려 운영하는 작은 공간이지만 매주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글로 찌아찌아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 문화와 역사도 함께 배웁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부톤 왕국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한글로 받아 적는 모습은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제가 모은 민요 가사와 전통 이야기들은 작은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한글로 기록한 찌아찌아족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이 책은 우리 마을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전통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한국의 출판사와 협력하여 찌아찌아어 한국어 대역집을 출간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면 한국 사람들도 우리 문화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도구이자 한국과 찌아찌아족 간의 특별한 인연을 상징합니다. 한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뿌리를 다시 발견했고 문화적 자긍심을 회복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닌 민족의 정신과 지혜가 담긴 소중한 유산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공식적인 교육 재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교재와 자료 개발도 시급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찌아찌아족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은 것입니다. 600년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우리말을 글자로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한글로 노래 가사를 적으며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다짐합니다. 우리의 이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찌아찌아족의 마음속에 심어진 한글의 씨앗은 이제 강인한 나무로 자라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한글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는 영원히 우리 민족의 정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글을 계속 배우고 싶어요라는 소녀의 간절한 외침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신 한국 국민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리안토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먼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에서 우리의 한글이 새로운 생명력을 얻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600년의 역사를 가진 찌아찌아족이 자신들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 한글을 선택하고 그것을 통해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실용성은 세계가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위해 만드신 한글이 600년이 지난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또 다른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정치적 이유로 공식 교육이 중단된 후에도 찌아찌아족 젊은이들이 스스로 한글을 지키고 배우려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한글의 가치와 우수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찌아찌아족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국의 소수민족들에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글이라는 우리의 보물이 세계 속에서 더 빛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